지금 계약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융권, 은행 이런 국제 뭐 은행 있잖아요. 네. 거래 끼니까 저신용이라고 그래. 저신용? 저신. 돈을 잘 안 갚나 보네. 이거 좀 새로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 개인 주장이라면은 아이씨 거짓말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국회에서 발표한 거니까요. 국회에서 공식 발표한 그 예. 행사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니까 저신용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저신용까지. 네. 계약을 했는데 그 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수출만 된다고 계약만 맺었다고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대표이시자 군사 전문가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 이제 방산 K 방산 수출을 이제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중간중간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해당되는 나라에 뭐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좀 흔하게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폴란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돈을 빌려주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선 대상국들 지금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 계약을 맺었거나 또 네. 추가로 계약을 맺을 나라들에 대한 이제 어떤 쭉 분석을 이제 한 게 있어요. 그게 어... 국회에서 발표가 됐습니까? 금융 지원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떤 좀 세미나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짧게 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네. 나라별로 이제 이게 특징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폴란드 그거 돈만 이렇게 대출해주고 이거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느냐? 네. 필리핀은 되느냐? 인도네시아는 또 어떻고? 네. 등등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진짜 대한민국 K방산이 수출은 하고 있는데 그 돈들을 제대로 받아낼 수가 있느냐? 그 상태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전반적으로 수출 대상국들은 잘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동 국가가 오히려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 무슨 리스크가 있을까요? 네, 뭐 그걸 좀- 오늘 이 부분 좀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슈퍼소닉 TV가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하는 제품이 있죠. 네. 그것 좀 보시죠.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그럴까요? 네. 보시죠. 아니 소닉 PD 요즘에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비부터 아끼려고 알뜰폰부터 알아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이 월 10,000원도 안 합니다. 아니 그런 곳이 있어요? 엄청 싸게 해주는 데가? 아정당 아시죠? 아정당 들어봤죠. 예. 예. 알뜰폰 안 쓰실 분들도 요즘 단통법 폐지돼가지고 갤럭시는 오히려 돈을 받고 살 수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대란 때 사면 3-40만 원은 싸게 살 수 있는데 아정당 카톡 친추하면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 매월 최신폰 주는 이벤트도 하니까 해두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아니 아정당이 지원금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한 걸 알고 있었는데 알뜰폰이랑 휴대폰까지 하는 걸 몰랐습니다. 맞아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약정지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부터 카드 캐시백까지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손해인데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현금으로 챙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약정 끝나서 연락해 보니까 네네네. 업계일 알뜰통신사 8개까지 한 번에 비교해서 최저 요금에 네네. 지원금 최고가 보장제까지 있어서 혜택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24시간 상담 가능한 아정당에서 놓치고 있던 혜택 꼭 챙겨보세요. 자, 그럼 K방산이 수출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국가들, 여러 국가들이 있죠. 한 뭐 10개국까지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네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러어 전쟁 최초 시작이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죠. 뭐 그전에 뭐 수출 뭐 그것도 있었지 실적 있었지만은 네. 좀 작은 거였고 크게 시작한 게 역시 폴란드인데 예, 폴란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란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전차 자주포, 대한자 로켓포, F-15 이렇게 다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 뭐 1차, 2차 이렇게 계약으로. 네. 근데 이 폴란드에서 원하는 거는 근데 거기서 지금 그들이 이제 좀 요구하는 게 일종의 절충기업 그런 방식으로 현지 생산을 좀 해야 된다 무조건 앞으로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생산은 직구매를 했는데 네. 2차 생산 중간 단계부터는 현지 생산을 좀 이뤄야 되고 자기들 버전 폴란드 버전 PL 버전을 하죠. 예, K2PL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장기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후속 군수 지원을 하는 전반적인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품 공급망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화 시켜야 되겠다. 자기네 나라의 입맛에 맞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또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탄약 부분도 상당히 중요시한다. 자주포 같은 거 탄약 계속 쏴야 되는. 아니 뭐 자주포뿐만입니까? 그러니까 네.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전차는 상황에 따라 쏘는 건데 그렇죠. 자주포는 이제 연락 받으면 바로 쏴야 되잖아. 계속 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도망가야 되고 예. 다른 자리 옮겨야 되고. 그럼 탄약까지도 현지 생산 그렇죠, 그거죠. 네.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폴란드는 예. 이제 이 정도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식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이게 후속 군수주의라는 게 장기 운영 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완전하게 우리가 기술을 줄 수는 없지만은 어느 일정 부분 이제 폴란드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의 수준의 기술은 줘서 현지화 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 4차 계약까지 다 맺는 거니까. 아, 네. 근데 그다음 이제 나라로 넘어가면 바로 밑에 루마니아가 지금 네. 전차 부분이 타결이 안 되고 있죠. 뭐 기껏해야 자주포 53문인가 계약됐죠. 그러니까요. K10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루마니아는 그다음 시장인데 역시 이 나라도 탄약도 중요시하면서 현지 생산 네. 그리고 그 탄약의 현지 조달과 그다음에 이 관련된 플랫폼의 현지 생산도 요구하고 있고. 여기도 현지 생산. 예, 그리고 이제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된다. 부품을. 근데 이것도 서로 이제 협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높이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거고. 네. 참고로 지금 현대로템 전차 지금 판매 수출하는 현대로템에서는 폴란드하고 공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는 잘 되고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제가 한 보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네. 문제는 없다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엔지니어들이 뭐 대량 파괴, 그러니까 파괴요? 뭘 파괴합니까? 그러니까. 예. 무좀을 파괴해야 됩니다. 무좀을. 예. 현지에서 대량 이제 뭐 생산에 관련해서 또 엔지니어도 대량 뭐 이제 파견. 파견. 파견이었어요. 파견. 그래서 파견하는 문제는 사실 없다. 네네네. 여기서 이제 교육을 일단 시켜서 그걸로 다시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최소한의 인력들만 상주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뭐 폴란드 사업이나 로마니아에 좀 계약 이루어진 거는 그런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 리스크가 뭐 그래도 좀 없는 편에 들어가요. 뭐 기본적으로 뭐 금융지원 이런 게 다 얘기 있었는데, 네네.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네, 근데 역시 그만큼 걱정할 게 안 된다. 역시 이제 동유럽 그 시장은 그래도 뭐 안정적이다. 준수한 아주 안정적인 걸로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줄 수 있는 걸 주면 되고. 믿고 팔 수 있는. 예. 그런데 이제 북유럽 시장은 좀 약간 다른 게 여기 북유럽 그래요? 예, 북유럽 시장은 이제 뭐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이제 스웨덴까지 포함됐는데 네. 이들은 빠른 납기를 요구한답니다. 빠른 납기. 빠른 납기는 좋은데 지금 그런 여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상황이 이제 서로 다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노르웨이나 핀란드는 빨리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게 우선이래요. 조건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 K9 자주포를 이제 그런 것 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계약이. 그것도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더? 네, 빨리 좀 되는 대로 빨리 보내라. 왜냐하면 2030년을 앞두고 향후에 4년, 5년 앞두고 푸틴이 그 발트의 3국을 이제 공격할 네네.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 나오기 때문에 네. 바로 붙어 있는 이제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특히 핀란드가 지금 뭐 불안한 거죠. 네. 제2의 어떤 전쟁이 나면은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발트 3국 이렇게 돼서 핀란드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과거에 핀란드는 이제 러시아, 구소련하고 전쟁도 해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좀 많이 있어서 빠른 납기를 원한다. 그런데 좀 전에 스웨덴 얘기도 하셨는데 스웨덴의 K 방산이 아직 뭐 진출한 게 없는데 곧 뭐 있을 예정이라 해요. 천무 같은 거. 아 그래요? 천무 시스템은 상당히 그들이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천무를. 그다음에 지금 한참 얘기되는 이제 천궁 2 있죠. 네. 그 관련돼서 이제 관심을 또 보이고 있고 스위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스웨덴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스위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패트리어트하고 관련돼 조달 문제 관련돼서 네. 뭐가 더 빨리 들어올 수 있나 이제 뭐든지 받아놔야 되니까 아랍에미리트처럼 여러 종류 5종류를 운영하듯이 한 가지에만 의존할 수 없다. 뭐 유럽제라든지 미국제에 의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안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천궁2가 빨리 그 조달을 해주면은 뭐 이제 조만간 뉴스로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 UAE만 해도 지금 미국제 사드, 이스라엘제 에로 그리고 대한민국 천궁, 판치르도 러시아제. 러시아제 판치르까지 예.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은 이제 그런 게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융 지원 문제가 살짝 비켜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들의 요구 조건은 다르다는 거지. 이 유럽 애들은 역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이 북유럽권,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핀란드 말씀하셨는데 금융권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나라입니까? 네, 그거는 특별히 뭐 얘기가 걱정되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들의 방식은 금융적으로는 안정적인데 이 무기 체계를 빨리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북유럽의 3개국은 이제 그걸 이제 핵심으로 삼는 거고 동유럽의 2개국 두 나라는 자기들이 이제 현지화 시키는 거. 부품 조달도 용이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어떤 기술 단위로 보면 우리가 뭐 기술 이전을 크게 해주는 건 아니고
어떤 소모성이 많은 그 부품을 이제 거기서 만들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4차 계약까지 뭐 순조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폴란드 사업이. 네. 그래서 역시 뭐 유럽 쪽은 이제 그런 수준이고 이제 중동으로 내려오면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아주 큰 고객인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사우디는 지금은 중고도 미사일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M-SAM인데 네. 청구2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L-SAM을 이게 사실상 계약을 지금 할 단계로 넘어선. 아 계약 단계 벌써?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엠바고를 걸어놓은 거죠. 발표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서 방공 체계를 이제 우리 LIG 물건을 상당히 이제 선호하고 있고. 아 그래요. 동시에 이제 하나 시스템 중심의 레이더 체계들. 그렇죠. 탐지하는. 예. 그리고 이걸 다 묶어야 되는 이제 체계가 전투지휘 체계를 C2라고 해요. 적어도 방공망 같은 거 C2 체계. 네. 이것도 되고 이제 또 중소업체 중심으로 대드론 장비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 빨리 이제 구매를 이제 해야 되겠다 서두르는데. 네. 조건이 여긴 또 사우디는 일단 돈이 있어요. 이런 무기 살 돈은. 돈은 많죠. 예, 일단 많다기보다는 차고 넘치죠. 아니 그들도 뭐 좀 어디가 많이 썼어.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현지 생산. 사우디 역시.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렇게 북적북적 막 여기 판매 저기 판매하는 거 만드는 거 그거 답답하니까 그 해당되는 자기가 발전 부분은 자기 현지 생산을 이제 공장을 차려라.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죠. 공장을 차리면 또 우리가 투자를 하든 그들이 뭐 만들어 주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는 일단 물건 종류는 방공 체계 쪽으로 골고루 이제 사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지금 뭐 얘기가 진행되고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 네. UAE가 이제 동일하게 청군2는 이제 이미 계속 이제 계약이 다 됐죠. 똑같이 사우디처럼. 그렇죠. LSM 여기도 이제 바로 들어와야 된다. LSM도 빨리 보내라. 엘셈도 보내라. 네. 그러니까 이제 방공 체계 선호하는 거고 레이더 체계 이거 다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다른 게 현지 생산이 아니라 자기들 버전 UAE 버전이 이번에 이제 레이더 체계가 청구투가 이게 됐잖아요. 네네. A사 레이더를 바꾼 거 우리는 폐사인데 네. 이제 그런 거 개발이거든요. 현지화에 맞춘 거기에 맞게 해서 개발한 거예요. 이런 건 공동 개발 생산하자. 이런 거 조금 틀리는 거야. 공동 개발 생산을 하자. 네, 같이 테스트해서 만들어 완성시키는 거 하자.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욕심이 사우디에 비교해서 좀 크죠. 이거는 뭐 제가 여러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 그래요. UAE는 결국에는 기술 이전을 노리는 거예요. 기술 이전. 그러다 보니까 우리 KF11에 뭐 간장 소스 뭐 다 내놔라, 뭐 레시피 다 내라 했던 게 근본적으로 사우디보다는 UAE는 방산에 대한 접근을 높이려고. 왜냐하면 지금 최근까지 UAE가 만들어낸 게 그 터프롭 그 기본훈련기 B250 네네. 서방 측의 기술을 사서 바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밀 유도 무기, 공대지 미사일 같은 것도 있어요. 개발을 이제 해서 내놓기 시작한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욕심이 있는 거죠. 시작을 한 거예요, 방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한편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데려와서 털어가지고 털어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튀르키 제2의 튀르키가 되고 싶은 거죠. UAE가.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전차 부분도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그 느클레어 전차 대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네.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는 뭐 KT 전차 사줄 테니까 뭐 다 내놔라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소스 코드 내놔라. 아니 뭐 전차니까 그 단위는 모든 부분을 이제 내놔라 예, 뭐 그 예. 장갑 소재까지 내놔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유심히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UAE를 비교하면은 약간의 그 높낮이가 틀리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중동 시장은 이제 일단은 돈은 있는데 우리가 좀 내놔야 될 게 좀 제공해야 될 많다. 게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자 대표님께서 중동 국가의 사우디, UAE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얼마 전에 똑같이 청궁2 계약을 마친 이라크 이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네.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보좌관들이 정리한 자료인데 이라크를 포함시켜서 이라크 등 금융 취약 중동국이라. 금융 취약 국가다. 유별난 단어죠 이게. 금융 취약.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관계가 좀 애매해지고 있잖아요. 이란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민병대가 또 미군을 공격한다지. 그래서 좀 위태위태한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정리 좀 하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바논뿐만 아니라 정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네네. 우리를 그 안에 주둔하는 미군을 뭐 기지를 공격하고 이거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전히 친이란 성향이 그 어떤 행정부가 있는데 이 방산에 있어서는 재정금융 취약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청궁2 지금 계약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융권, 은행 이런 국제 뭐 은행 있잖아요. 네. 거래 끼니까 저신용이라고 그래. 저신용? 저신용. 돈을 잘 안 갚나 보네. 이거 좀 새로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 개인 주장에 보면은 아이씨 거짓말하지 마 이럴 수 있는데 국회에서 발표한 거니까요. 국회에서 공식 발표한 그 행사를 통해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니까 저신용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신용까지. 그래서 이 청구투 이게 8개 포대에 계약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일단은 좋게 생각해서 돈이 좀 늦게
꽤 받을 수 있겠다. 납품을 먼저 해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조건을. 아니 뭐 인도네시아처럼 뭐 나중에 막 질질 끌고 안 주다가 또 깎아 먹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래도 뭐 나름대로 산유국인데 그리고 자기들 방공무기체계를 또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아니라고 보고 있고. 금융 쪽 저신용 국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뜻밖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라크에 뭐 석유도 있고 뭐 어쩌고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돈도 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라크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등은 이제 복수잖아. 네. 단수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집트도 포함되는 것 같아. 이집트도 포함이요. 이집트도 재정이 그렇게 뭐 안정적이지 않죠. 그리고 군사 원조를 현재 트럼프 행정부 특히 25년도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FMF 자금을 다 다른 나라를 동결시키고 25년도 기준에 네네. 딱 두 나라만 유지해라. 이스라엘과 이집트였어요. 그만큼 국방 뭐 예산 지원 문제가 이집트는 이제 뭐 옛날 캠프 데이비드 협정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1978년 9년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돈이 없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장비는 많이 갖고 있어요. 뭐 해군, 육군, 뭐 전투기 엄청 갖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구형 장비도 많이 섞여 있는데 구형 전차도 많고 구형 전차의 대부분 또 미국제고. 그러면 그거는 FMF 자금을 통해서 부품 그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이 저신용 국가에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방산 수출에 있어서 이걸 이제 국회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제가 뭐 주장하고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 제일 저기 하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중동은 좀 여러 가지 조건이 나라별로 조건이 까다롭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은 또 아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 중동 국가, 아라비아 반도 중심의 나라들이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30년 이전도 그렇고 오랜 기간 동안에 서유럽 방산업체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삥을 많이 뜯겼어. 비싸게 뭐 부르고 뭐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해서 막 그냥 털어먹고 뭐 비싸게 막 월급도 비싸게 줘야 돼. 뭐 현지 엔지니어 테크에 파견한 것도. 그래서 그걸 겪다 보니까 대한민국한테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냥 정신 차렸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그냥 뭐 내줄 수 없고 당할 수 없다는 이제 그게 이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로 이제 눈을 돌리면은 동남아시아로 가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 말레이시아는 일단 제외하고 태국 제외하고요. 네. 아주 이렇게 상대적인 나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극과 극. 근데 다른 아주 정반대. 인도네시아는 역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KF11을 놓고서 공동 개발을 이제 이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면허 생산에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려고 했었어요. 블록 1 기준으로. 지금 블록 2로 이제 넘어가면서 16대밖에 안 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좀 그게 어려움을 이제 우리한테 주는 나라고 또 끊을 수는 없고 단칼에 자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 이제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반대 필리핀은 모든 게 순조롭고 착실한데 나라 자체의 그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해서 K 방산의 뭐 FA-50 공군 전투기, 그다음에 해군의 호위함 초계함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발주하고 우리가 또 해군 중심의 호위함 초계함을 계속 건조해서 보내고 있어요. 빠르게. 네. 근데 이거를 더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확대를 한다면은 해군에서는 이제 구축함급으로 좀 더 무거운 쪽으로 초계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호위함 더 이상 뭐 4,000톤 그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까지는 이게 비싸지니까 예산 한계를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없네. 그다음에 공군에 있어서는 현재 FA-50의 1차 개량과 2차 분에 대한 도입은 이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거기서 중간에 이제 주춤해야 되는 게 KF-10을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중간에 좀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예산을 다시 타서 좀 더 증액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2030년대에 발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2028년에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다. 중국의 위협 때문에 미국이 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산의 한계를 아주 궁극적으로 더 늘리기 전에는 추가로 2차, 3차 늘리기 전에는 예산 한계가 있다. 예산 한계가 우리하고는 이제 이게 방산 협력이 아주 뭐 순조롭게 잘 되고 속을 안 새기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탑인데 중동 국가나 뭐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 이 돈이 좀 없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제 재정이 낮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또 우리가 금융 지원을 좀 어떤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다 이거죠. 금융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시아 국가에서 그나마 아주 가깝고 지리상 가깝고 또 우리 우호 관계가 가깝고 6.25 전쟁 때 참전국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좀 관리를 더 좀 깊게 해야 되지 않나. 전반적인 상황이. 그 인도네시아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맨 끝으로 우리가 또 이 다른 지역. 뭐 중남미 시장을 또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진출 성공한 지역이 남미의 페루죠. 페루. 근데 페루는 좀 특색이 정부 대 정부 약속으로 이제
해서 진출을 계속 해야 되는. G2G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지원을 다른 측면에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면에서는 좀 차원이 좀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정부 주도, 방위사업청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페루가 남미 시장이 이제 거점이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브라질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브라질의 군사력도 살펴보면은 그들이 교체할 수요가 이것저것 많거든요. 전차도 뭐 있고 전차도 뭐 한두 대 있는 건 아니고 전투기도 뭐 지금 현재 슈퍼 그리펜, 그리펜 EF형을 이제 면허 생산을 하고 있지만은 전력이 워낙 땅덩어리 넓기 때문에 그 30여 대 전투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조하는 현재 전투기 운영하는 게 F5EF. 요걸 대체해야 되고 또 이태리하고 공동 개발했던 AMX 공격기도 이것도 조만간 퇴역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이급 전투기는 이제 슈퍼 그리펜을 한다면은 로우급의 F-50 같은 PL 버전 같은 거 이게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양국 간에 최근에 또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발판을 깔아놨어요. 현 정부에서 룰라 대통령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게 달려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말부터 들어오는 이제 브라질제 제트 수송기 C390 있잖아요. 네, C390.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얘기로 이제 할 수 있냐면 발전 과정이 2027년도부터 28년 사이에 네. 우리가 C390을 이제 좋은 수송기니까 더 사주고 기술도 좀 받고 사주면서 마타를 쳐야 되는. 자, 그러면 우리 FA50의 브라질 버전도 한번 좀 사보지. 너희들 그 옛날 전투기 이제 퇴역해야 되는데 체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이 브라질 군이 육군이 선호하는 이제 헬기가 유럽 콥타, 그러니까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여러 가지 종류의 헬기를 선호해요. 좀뭐 자기 몸에 이제 밴 거죠. 근데 그거에 사촌 동생 격인 우리 LH 헬기도 있고, 뭐 수련도 지금 최근에 수련 2 트랜스미션을 아주 고속로를 바꾼 게 나왔어 이제. 네. 그래서 수련 2를 기준해서 수출할 수 있어요. 수련 1은 잊어버리고 개량용 2를. 네. 그리고 브라질군은 뭐 공군이나 육군의 헬기 전반적인 전력은 유럽화돼 있고 그게 프랑스에서 나오는 거로. 그래서 이게 같은 DNA가 있기 때문에 제시해서 까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검토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브라질도 페루 거점을 마련해서 진출을 바로 조만간 앞으로 4~5년 동안 사이에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또 잘 진입하면 칠레도 지금 수요가 있어요. 칠레 군도 교체해야 될 전투기나 뭐 전차 수요가 네.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과거에 뭐 남미 하면은 유럽 중심의 독일이나 프랑스, 뭐 스페인 중심의 방산을 계속 가져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게 지역별로 이제 크게 말씀드렸고 북미 대륙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기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고 네. 이제 뭐 시작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결과 내용을 보니까 생각지 않게 이라크 쪽이 그쪽이 조금 이집트도 그렇고 가장 좀 위험한 국가네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두 번째로 예. 검명을 하는 거고 좀 이게 아직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라크가 저신형의 뭐 저신형 국가니까. 재정금융 취약국이다. 아. 이거는 전에 저희도 이제 몰랐던 얘기죠. 예. 접근이 안 됐던. 천공투 계약을 했는데 그 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의 발표된 내용들의 출처는 현 정부의 국방위원들, 국회 네. 국방위원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내용이 연구돼서 나온 겁니다. 네, 출처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대한민국 K방산의 수출에 대해서 금융과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이게 참 수출만 된다고 계약만 맺었다고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방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쳐야 될 그런 길이죠. 예. 지금부터 K방산은 본격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올해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유도무기가 드디어 대표적인 유도무기가 이제 수출 계약을 맺으니까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투기인데 KF-11인데 물론 이제 FA-50 PL 버전 개량용도 또 수출이 될 거고 그건 그게 확실한 2단계로 넘어가고 3단계는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잠수함 수출도 돼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헬기뿐만 아니라 전차도 뭐 여러 가지 또 추가로 지역별로 나가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제 이렇게 좀 소모를 하다 보면은 2030년도 좀 지나면은 정밀 유도무기, 공대지, 공대함, 극초음속, 네. 그다음에 공대공, 완전 이제 소위 탄약 미사일 정밀 유도무기지만 탄약 개념이 이게 이제 소모성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32년 전후로 해서 이제 우리가 된다 안 된다가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놔야만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신뢰성을 쌓으면은 그 다음 단계 무기들 정밀 무기들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게 기반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